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기초를 알려드리는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다 보니까 손전매를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투자에 대입해야 할 매매관에 트레이딩을 접목시키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념을 알고 우리가 어떤 투자 철학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00년 10월 1일 해외 선물 1개월 차인 A씨가 지크 차트를 보고 매수 시점이 나와 1923.5의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였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해서 매수를 들어간 건데 매수 후에 약 100틱 정도 상승을 했지만 A씨는 더 상승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청산 신호에서 익절을 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손절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버티면 올라가겠지 식으로 계획에도 없던 오버나잇 매매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서 지금 매수를 들어간 건데 100틱 정도의 이제 수익이 냈던 겁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 더 올라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매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버티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니까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또 버텼던 겁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분명히 여기서 이제 캔들의 색깔이라든지 여기서 만약에 익절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이 돌파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잘라서 익절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의 수익을 지켜야 되죠. 근데 최대한 그냥 버틸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핵심선이 돌파됐을 때 빠져나오는 게 맞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또 버티니까 반등한 거죠. 아무런 기준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것은 바로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투자는 무엇이냐? 투자라는 것은 이제 상품의 내재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를 한다. 근데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내재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만 매수를 한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검정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검정색 화살표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내재 가치인 겁니다. 이 상품과 주식에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라는 거고 주식의 가격이 있죠. 또 가격.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세표. 그 시세표를 보면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내재 가치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주가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지만 이 내재 가치라는 것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품의 내재 가치가 뭐 수요와 공급이 됐든 아니면은 이 기업의 수익이 향상되든 아니면 가치가 향상이 되든 여러 가지 실제 이 상품이 갖춰야 되는 가치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해서 상승을 한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재 가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재 가치. 이 내재 가치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때는 매수를 한다 이거죠. 자, 내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식의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 부분이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면은 가격이 상승할지라도 산다 이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내재 가치보다 주식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재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나? 펀더멘털이라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의 어떤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분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양적 분석을 하고 질적 분석을 합니다.
양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가능한 것. 여기 나와 있다시피 주식에는 이제 재무제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PER, PBR, PSR 뭐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의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석유 같은 경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석유 시추공의 변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석유 시추 시설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또 석유 시추 시설이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의 채굴량 자체의 추이가 뭐 상승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양적 분석인 거고, 질적 분석은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미래 성장성, 그다음에 산업이 얼마나 트렌드를 타고 상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과 사회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재 가치를 평가를 하고 주식의 가격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재 가치보다 비싸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내재 가치보다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게 투자의 철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저평가일 때만 매수를 하고 내재 가치가 고평가되면 판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는 내재 가치 및 밸류에이션이 변경되지 않는 한 손절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재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식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면은 그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재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 주식의 가격이 그 기준에 보다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매를 하겠지만, 내재 가치보다 주식의 가격이 저평가일 때는 손절매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레이딩이란 무엇일까? 빨간색은 이제 주식의 가격입니다. 주식의 가격.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두 번의 고점을 돌파를 시도했으나 실패가 됐고 여기가 하나의 저항선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항선이 돌파가 됐고 하나의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파가 됐을 때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되돌림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빠졌을 때, 자, 여기서는 매수를 하고 쭉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앞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해서 또 상승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고 이동평균선의 종가로 캔들이 이탈을 하면은 당연히 익절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모멘텀 투자라고도 불리는 게 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 및 분위기 변화에 따라서 추격 매매를 하는 투자 방식이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 추세를 만들면 추세 방향대로 피라미딩 매수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는 방향으로 가격이라는 것은 더 간다 라고 판단을 하고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더는 기업의 펀더멘탈 보다는 투자 심리에 의한 주가가 결정적인 어떤 그 철학이라는 거죠. 그 투자 전략의 철학이 주가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만드는 추세를 추격해서 매수하고 예상과 달리 반대 움직임이 나오면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 어떤 익절 손절선이 되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방향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장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은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라면은 과감하게 끊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그 투자 철학은 뭐냐면은 트레이더로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놨으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멘텀 투자자로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이 만드는 추세를 파악하고 철저히 진입, 청산, 손절을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버티기, 물타기 이런 행동은 절대 금지한다. 방향이 틀렸다.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이 상승이었는데 여기서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방향이 꺾였다. 그럼 여기서 딱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트레이더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자는 투자 철학이 내재 가치를 중시한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분석 도구에는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PER, PSR, PBR, ROE 이런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손절은 내재 가치가 변동이 있을 때만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투자자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를 보시면은 투자 철학은 가격이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니까 가격을 중시한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기술적 분석을 중요시한다. 분석 도구에는 추세 추종과 피라미딩, 그리고 각종 이동평균선, RSI, MACD 굉장히 많죠. 이런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가격의 변화를 측정을 한다. 그리고 손절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의 방향이 나왔을 때는 짧게 자르고, 다음에 진입했을 때는 손절보다는 길게 익절을 함으로써 손익비를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더로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정한 어떤 기준에 의한 매매를 하셔야 반드시 누적 수익으로 갈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